라면 포장재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투석 환자용 플라스틱 튜브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석유 위기가 아닙니다. CNN이 명명한 대로 이것은 모든 것의 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위클리 인텔리전스 4월 6일 브리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 37일.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멈추면서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닙니다. 석유에서 추출하는 석유 화학 제품 플라스틱, 고무, 폴리에스터, 나일론. 이 모든 원료의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달이 전환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전에 출하된 마지막 원유 선적분이 4월 초에 도착하면서 이제부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희소성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7개 대륙을 돌며 이 위기가 어디서 어떻게 왜 번지고 있는지 전략가의 시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중동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의 중심은 단 하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까지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고 다리 하나 남기지 않겠다. 이란의 반응? 거부입니다. 45일 임시 휴전안에 대해서도 적들이 숨 돌리고 다시 공격할 시간을 줄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150척 이상의 유조선이 해협에 묶여 있습니다. IEA는 4월 공급 차질이 하루 910백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월 평균 달러 104, 피크 시 달러 126까지 찍었습니다. WTI는 달러 111선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 정유시설을 타격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도시들과 걸프 정유소를 미사일로 반격했습니다. 미 공군 F-15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됐고 조종사 구출 작전까지 펼쳐졌습니다. 다행히 어제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의 새로운 축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젤렌스키가 다마스쿠스를 방문했습니다. 2024년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처음입니다. 시리아 신임 지도자 알샤라, 터키 외무장관 피단과 3자 회담을 했습니다. 왜 지금 시리아일까요? 군사 노하우 수출입니다. 러시아와 3년간 싸운 전쟁 경험을 중동 안보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사우디, 카타르와 군사 협력을 맺었고 UAE와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중동은 지금 전쟁, 외교, 에너지, 무역이 하나의 복합 위기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세계 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아시아가 이번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4월 원유 공급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중국 향 수출량이 2월 4,800만 배럴에서 4,000만 배럴로, 인도 향은 2,500만 2,800만에서 2,300만 배럴로 줄었습니다. CNN이 보도한 모든 것의 위기의 구체적 사례들. 한국 농심라면 포장재 원료가 한 달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본 만성 신부전 환자의 투석에 쓰이는 플라스틱 튜브 부족 우려. 태국 플라스틱 포장재 도매가 10% 인상. 말레이시아 고무 장갑 제조에 필요한 석유 부산물 부족으로 의료용 장갑의 글로벌 공급 위협. 생수 페트병 뚜껑 가격은 전쟁 시작 이후 4배로 뛰었습니다. 이건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광물 공급망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대응이자 자원 안보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유럽입니다. 리암 유럽 플랜. 2030년까지 800비 한화 약 1200조 원의 추가 국방비를 투입합니다.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무장입니다. 독일이 선봉입니다. 2026년 군사 예산을 26% 인상해 1082억. GDP 대비 3.5%를 2029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방군 확충을 위한 예비군 동원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유는 150비 규모의 SAFE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17개 회원국의 재정 규율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국방이 유럽의 새로운 산업 정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헝가리입니다.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대출을 거부하면서 EU는 헝가리의 160억 재무장 기금을 동결했습니다. 한 EU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한 자금을 막는 사람에게 수십억 유로의 국방 자금을 승인하기는 어렵다. 동시에 세르비아 대통령 부치치는 헝가리로 러시아 가스를 보내는 터키 스트림 파이프라인 근처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가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와의 완전한 무역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유럽은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북미입니다. 4월 2일 트럼프가 새 관세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완제품의 50%, 이 소재가 포함된 파생 제품의 25%, 현재 미국 평균 실효관세율은 11%, 194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일대 버짓 레브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세금 부담이 달러 1,500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2월에 대법원이 IEPA 관세를 6대3으로 위헌 판결했습니다. 행정부는 바로 다음 날 섹션 121을 근거로 거의 모든 나라의 10% 기본 관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연간 수입의 34%, 약 1.2조 달러에 해당합니다. 무역 전쟁 1주년. 성적표를 보면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소매, 자동차, 소비재, 제약업종은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업들은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미국이 장벽을 세우는 동안 나머지 세계는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EU-호주 FTA, 중국-ASEAN 심화, 일본-영국 디지털 무역 확대. 미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역 루트에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드러큰밀러라면 이렇게 볼 겁니다. 무역 분절화 속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쪽에 기회가 있다. 남미입니다. 4월 12일 페루가 역사적 선거를 치릅니다. 35명의 대통령 후보,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양원제 의회 투표. 3월 15일 한 후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사상 최다인 35명이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선두는 리마시장 로페스 알리아가 14.2%, 코미디언 카를로스 알바레스 10.9%, 케이코 후지모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6월 7일 결선 투표입니다. 유권자 최대 관심사는 범죄율과 정치 불안정. 지난 10년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세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포인트. 페루는 세계 2위 구리 생산국이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광산업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은 50% 미국 관세를 맞았습니다. 역내 최고 세율입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히토류, 리튬, 구리 포지션은 미중 자원 전쟁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말하는 옵셔널리티 밸류입니다. 아프리카 모든 것의 위기 최전선. 아프리카입니다. 호르무즈 위기의 최전선은 사실 아프리카입니다. 정유시설이 부족하고 수입 연료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별 대응을 보겠습니다. 남아공 4월 1일 휘발유 리터당 3.06랜드, 디젤 최대 7.51랜드 인상. 재무장관이 연료세를 리터당 3랜드 한시 인하했지만 60억 랜드 세수 손실입니다. 나미비아 에너지부 장관이 3개월간 연료 부과금 50% 삭감을 발표. 에스와티니 휘발유 2.90, 디젤 5.35 인상. 케냐 걸프 국가와의 정부 간 직거래 덕분에 4월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위츠 대학교 분석에 따르면 남아공, 가나, 케냐 같은 주요 경제국의 성장률이 최소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제리 같은 산유국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게 이 위기는 인플레이션 가속, 경상수지 악화, 성장 둔화의 3중고입니다. 오세아니아입니다. EU-호주 자유무역협정이 최종 법률 텍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양국 무역의 97% 이상이 무관세가 됩니다. 호주는 거의 모든 산업 관세를 1일차부터 철폐합니다. 미국이 호주에 10% 기본 관세와 25%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FTA는 전략적 다변화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위기 속에서 호주는 독특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접적 수혜자입니다. EY 분석에 따르면 공급망이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이동하는 트렌드 속에서 호주가 중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다른 궤적입니다. 금리 인하 효과로 2026년 2.8% 성장이 전망되지만 이란 전쟁의 영향이 실물 경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ASEAN 무역협정 현대화를 추진하며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견국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7개 대륙을 돌았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관통하는 3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석유 위기에서 모든 것의 위기로의 전환. 호르무즈 봉쇄가 37일을 넘기면서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 석유 화학 원료 전체의 물리적 부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라면 포장재, 의료장갑, 투석 튜브, 콘돔, 페트병 뚜껑. 우리가 석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모두 석유에서 나옵니다. JP 모건이 말한 대로 이제 가격의 문제에서 물리적 희소성의 문제로 전환됐습니다. 두 번째, 무역 분절화의 가속. 미국이 50% 관세를 올리고 1943년 이후 최고 관세율을 기록하는 동안 나머지 세계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EU-호주 FTA, 중국-ASEAN 심화, 일본-프랑스 광물 협력, 우크라이나의 중동 안보 파트너십. 세계 무역은 미국을 우회하는 새로운 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보와 경제의 융합. 유럽의 800비 재무장은 단순한 군비 지출이 아니라 산업 정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중동 방문은 전쟁 경험의 경제적 자산화입니다. 호르무즈 위기는 에너지 안보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분리된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시해야 할 리스크 시그널과 기회입니다. 리스크 시그널 5가지. 하나. 내일 화요일 저녁 8시. 트럼프의 이란 최후 통첩 마감. 협상이 깨지면 이란 인프라 타격, 전면 확전, 유가 달러 150 이상 시나리오. 둘. 물리적 희소성의 시작. 4월이 전환점입니다. 전쟁 전 출하분이 소진되면서 원자재 부족이 소비재 부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셋. 미국 관세의 법적 불확실성. 대법원이 IEPA를 위헌 판결했지만 섹션 122로 재부과. 이 법적 기반도 도전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 4월 12일 페루 선거. 35명 후보 난립속 결과에 따라 세계 2위 구리 생산국의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5. 헝가리의 EU 거부권. 우크라이나 대출을 막으며 유럽 안보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기회 4가지. 하나. 유럽 방위 산업 사이클. 800비가 2030년까지 쏟아집니다. 방위 기술, 사이버 보안, 인프라 수혜 기업. 둘. 무역 다변화의 수혜자. EU-호주 FTA, ASEAN 현대화로 미중 축 바깥의 새로운 무역 통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셋. 라틴 아메리카 핵심 광물.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리튬, 구리, 히토류를 가진 페루, 칠레,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합니다. 넷. 에너지 전환 가속. 호르무즈 위기가 역설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을 위한 투자가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이번 주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석유가 멈추자 세계의 모든 것이 멈추기 시작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하나의 병목이 라면 포장재부터 투석 튜브까지 무역 구조부터 군사 동맹까지 모든 것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이런 시기에 현금을 쌓았고 드러큰밀러는 이런 시기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구조적 전환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전략가의 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